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매일 받으신 거예요? 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쯤부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지금 저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취재 기자들도 아침부터 현장에서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김 여사, 일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렸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는 알려졌었는데 휠체어는 타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는 타지 않고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네. 오늘 자택에서 9시 반쯤 서초구에서 출발해서 40여 분 걸려서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모습이었고요. 휠체어는 타지 않은 채 고개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면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투피스 차림, 가방을 든 채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딱 두 문장을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라는 두 문장을 얘기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국민께 하신 말씀 있냐? 죄송합니다. 답변한 뒤에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특검 사무실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임재 변호사, 김 여사를 향해서 이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 앞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특검이 이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휴식도 충분히 주고 또 절반 이상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현재로서 지금 브리핑 내용 살펴보자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추측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에서도 좀 밝혔던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오전에 진행하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1시간 정도를 가졌고 1시에 재개된 이후에도 1시간 반 정도가량 조사를 마치고 또다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 정도로 조사와 휴식 시간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강도 높은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조사에요. 김 여사가 영상 녹화를 원치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임 변호사 보기에는 김 여사한테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딱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상 녹화를 해두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진술 내용을 당연히 다 기록해두기도 하지만 영상이라는 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보해두고자 녹화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어떤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진술을 할 그럴 위험이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녹화를 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입장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 녹화를 거부한 건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피해자들도 종종 등장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은 좋지고 진술의 내용은 조서로서 모두 꼼꼼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서를 다시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어떤 증거를 남기는 데는 충분하다는 김건희 여사 측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영부인의 첫 공개 소환 조사인 만큼요. 그야말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고 또 취재진도 붐볐습니다. 김 여사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네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 3년을 지냈는데 왜 저렇게 몸을 낮췄을까?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이시니까 네네.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정치부에 있었고 정치부장도 했고 편집국장도 했지만 예. 영부인이 이렇게 임기 내내 남편 그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논란의 중심이 많이 섰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번 그 경선 대선 과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사과를 한 이후에 잠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함께 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보면 예. 그때 ODA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또다시 좀 이렇게 그 공개된 행보가 뜸하다가 공개된 행보를 마포대교에서 했는데 공무원들에게 경찰 또는 소방관 공무원들에게 예. 지시를 하는 모습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논란이 거듭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뜻은 그렇게 아내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논란의 중심이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아쉬운 건 앞에 부분이 없었으면 그냥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만 했으면 좀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분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 여사 측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 여사 특검팀이 일단 캐고 있는 의혹만 무려 16개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남희 기자, 김 여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방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또 김 여사 자체도 네. 굉장히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지 좀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자금만 됐지 주가 조작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또 고가의 귀금속을 착용했다. 그거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청탁 아니다.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다.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서 열심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항상 저희가 수사받을 때 무슨 음식 먹었냐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네. 김 여사의 경우는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왔다고 하고요. 네. 저녁 도시락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 어떤 증거를 내놔도 예. 굉장히 자신 있게 다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자신감을 내보이는 측면에서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특검팀이 오늘 가장 먼저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요.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저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도이치모터스가 문제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후보 토론회에서 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좌 관리를 맡겼던 건 맞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건데 지금 네. 특검에서는요.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네. 이득을 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포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주식 부양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계좌 관리를 맡겼으며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중점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계좌 관리를 맡았던 이종호 전 대표도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진술의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심야 조사를 하려면 예.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6시까지만 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뭐 저녁 도시락까지 쌓아온 것을 보면 6시까지 조사가 끝나더라도 왜 그 진술서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조사의 어떤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나 심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특검이 뭐 심야 조사를 진행할지 말지 여부도 잠시 뒤에 또 밝힌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임재 변호사,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 이후에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부터 보자면은 예.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을 것,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좀 구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검 측에서도 범죄 혐의점 소명에 어느 정도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일단 도주의 우려는 다소 낮다고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뭐 구속되어 있다거나 충분히 증거가 수집이 되어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지금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구속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 입장에서도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또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